김영종 세무사님의 절세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세는 우리 소상공인 회원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귀한 시간 내어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만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호경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덜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해도 돼요? 저는 AI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섞여 계시죠? 간이 과세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다 일반이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절세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매출이 조금 올라오면 세무조사 수준으로 받는 게 내가 매출이 많아서 조사받는 게 아니고 탈세하다 걸려가지고 조사받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딱딱한 얘기인데 뭐 매입세 뭐가 공세가 되고 뭐 비용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앞에 다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적지를 못하겠고 절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가가지고 승용차 차량을 사시면 차량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예, 그게 국민차인 뭐 스파크, 티코는 지금 안 나오지만 모닝하고 그 다음에 캐스퍼, 그 다음에 알레이, 그리고 그런 거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C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기로 국민차라 그럽니다. 국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 뭐 알아서 뭐하냐 이거를 넣었다 빼면 되지. 신고서 넣었다가 털리다 그러면 빼면 되지. 근데 나도 모르게 신고했다가 뭐가 잘못됐다.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부가세 신고 잘못됐는데 그러면 10% 가산세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가격이 한 4천만 원 되죠. 부가세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0만 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튀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종이 어떤 업종인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국민차하고 그 위에 뭐 8인승까지 되는 승용차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경유차라도 안 됩니다. 경유차라도. 화물차는 무조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회장님 업종이 쌀이죠. 쌀인데 이 회장님이 그 부동산 임대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도 있는데 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쌀에서 경비가 부족해요. 매입 자료가 부족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음료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칠성사이다하고 코카콜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입 자료가 매출을 끊어내야 될 자료가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여기 이해관계가 맞아갖고 매입 자료 좀 줘봐 해갖고 제가 끊어드렸는데 여러분 걸립니다. 업종이 쌀 장사하는데 무슨 코카콜라 칠성사이다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바로 걸리고요. 이 사례가 세무사 사무실에 제가 걸린 건 아니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친구가 칠성사이다 도매 대리점을 하는데 자기도 매입 자료가 얼마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절세하려고 자료를 2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세무서 사무실에서 2천만 원씩 칠성사이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식당에서 그 여성분도 계신데 콩나물 시장에 가시면 한 5,000원치 사면 얼마만큼 주죠? 많이 주시죠? 네. 이 집에 소고기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집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돼서 매입 자료가 부족하니까 요즘은 다 매출 자료를 끊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따끈따끈하게 이제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자료가 남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고 콩나물은 면세니까 자료를 좀 끊어달라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끊어줘. 이게 그 집뿐만 아니라 여러 집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거래하면서 한 개로는 걸리지가 않는데 이 사람이 콩나물 매출했는 거 보니까 6개월 장사를 해서 콩나물 도매 매출이 3억이 발생했어요. 3억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드리니까 여기를 조사하니까 거래처들 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내 거기에 대한 추징만 받으면 되지. 이게 이 업체가 일종의 이게 일종의 자료상이라는 거거든요. 자료상 가공 매출이라는 건데 여기 걸리면 가산세가 자기가 받은 금액의 40%. 한번 걸리면 세무조사 이게 콩나물집을 조사를 하면 이게 여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 거래하는 그 업체들을 다 조사합니다. 다 서명 자료를 내라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이체 안 한 사람들은 다 잡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해도 백으로 다시 집사람 통장이나 아들 통장으로 넣어줘도 다 잡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리고 절세 제가 30분 올해 말씀을 30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해도 되는 사업은 내가 사업자라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내 이름으로 사업자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을 하십시오.
그냥 뭐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이렇게 발급을 해서 가족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현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현금을 쓰면 내가 우리 아버지 사업자 번호를 외워 못하는 거예요. 못 외우면 신용카드 쓰시면 돼요. 그럼 그 신용카드를 사업자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쓴 그 내역은 그 사업에 관련된 증빙으로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 큰아들 등록금도 있고 집사람 화장품 사는 거, 장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신발 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요. 내가 쓰는 신용카드에 우리 집에 관계된 본가요금하고 애들 학비 이외에는 거의 다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이 사업에 맞게 썼느냐 이렇게 확인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뭐 배가 고파가 장봐갖고 뭐 해먹었다는데 누가 그걸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제 못 해준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많이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절세가 되고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 우리는 나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자고 나는 사업자다. 근데 나도 공제를, 우리 애 공제를 받아야 되겠고 가족 공제를 받아야 되겠고 남편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되나?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가족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밀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경비도 높고 소득 공제 대상도 그쪽으로 밀어넣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상관없죠. 그걸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따라붙어서 쓰는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예. 사업장에 쓰는 거 외에 약물을 간다든지 예. 영화를 본다든지 영화를 누가 보나? 신발 산다든지 이런 것도 법인카드로 다 쓰는 거죠. 사업하려면 신발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예. 얘가 비용이 건강보험료는 직장 의료보험료가 1년에 내는 게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치료비가 1억이 나왔어요. 이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해주는 그 비용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게 좀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해줘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그럼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안 해줘요. 희한합니다. 그냥 직장 보험료 비용을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절세락 하는 게 큰 테두리에서 보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현금 영수증을 못 받는다.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어서 신용카드 체크기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데는 간이 영수증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은 간이 영수증을 받으시는데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상 적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1,000만 원 적어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1,000만 원 적고 그 집 식당에 1,000만 원짜리 딱 받아왔는데 인정해 주는 딱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그 대표자한테 밥 먹은 값을 송금해주면 100% 완벽한 영수증입니다. 송금을 해주면 3만 원 넘어도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근데 내가 저희 소득세 신고할 때 업체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1년 결산해 보니까 경비가 한 1억이 부족해요. 사장님 영수증 챙겨 오십시오. 인건비 챙겨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는 식당에 가서 간이 영수증 이만큼 갖고 옵니다. 이만큼 갖고 와셔서 3만원, 4만원 막 찍어 갖고 오십니다. 근데 적어 넣어도 그건 나중에 걸립니다. 나중에 보면 세무서에는 신고되는 게 적법하게 신고되는 게 우리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세금계산 수기, 손으로 적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연세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끊기는 거 그거는 정확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되는 거는 그 인건비 신고가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가라. 이게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세무서에서 이게 검증을 하라는 리스트로 이게 명단이 쭉 뜹니다. 그러면 누가 나는 매출이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매출이 1억 5천인데 매입자료는 보니까 3천밖에 안 돼요. 1억이 가라라. 세금은 10만 원 냈어요. 10만 원. 그러면 경비를 이제 가공 경비를 1억 가까이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그게 떠요. 떠서 검증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성역이 없어졌어요. 성역이. 저희는 일하기 되게 좋습니다. 납세자분들이 오셔갖고 겁을 먹고 오면 우리는 수입,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그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 쓰실 때 현금 영수증 받으실 때 이게 우리 사업에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다 끌으시고 다 모아놓으시면 그걸 들고 가서 신용카드는 요즘 뭐 엑셀로 다운받으면 1년치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한 10분만 보면 뭐가 되고 안 되고 다 아니까 그걸 갖다 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신용카드 쓰시는데 한 90%는 다 해줘요. 비용으로 다 처리해 줍니다. 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혼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 두 번 하고 소득세 신고 한 번 할 때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 그런 분들도 미리 모아놨다가 세무사 사무실 가서 좀 많이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러시면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면 회장님 아직 안 오셨네. 제보 당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차명계좌 썼다고 제보 당하신 분 있으세요? 예. 이게 뭔가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앞에 회장님이 한번 당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연 매출이 1억인데 차명으로 내가 부가세 내기도 싫고 소득세 내기도 싫고 카드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내는 것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집사람 계좌 가르쳐줄게. 평소 때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서로 친하지는 않아도 가끔씩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있고 그거 현금으로 주시면 10% 싸게 해줄게.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되면 계좌로 송금합니다. 요즘 보통 10만 이상 돼도 다 송금을 하시는데 내 통장으로 송금하지 말고 탈세하자. 집사람 계좌 있으니까 그래 해줘. 그래갖고 이제 송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 때 잘 지내다가 저하고 앞에 계신 사장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송금했는 게 있잖아요.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세무서 가면 통장 사본 들고 가서 신고하면 이 사람은 5년 동안 세무조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세무서에서 무조건 5년 동안 실적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한테 저기 세파라치라 그러죠. 이 사람한테 추징세액의 30%를 가장 많게는 30%까지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업체에 한 5군데가 있거든요. 아웃도어 매장입니다. 아웃도어 매장. 관광버스가 아니고 좀 같이 연결되는데 그 등산복 매장에서 제가 어떤 이 모임의 총무입니다. 총무인데 그 사장님한테 일부러 사무실 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단체 어디 가는데 위에 옷을 하나 맞추고 싶다. 한 200벌 되는데 이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00만 원 돼요. 4,500만 원 되는데 그만 현금 뭐 이체해 드릴 테니까 사장님 사업자 대표 통장으로 말고 그 배우자분이나 가족분 중에 누구 통장으로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사장님 저한테 좀 싸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봤는데 좀 찝찝했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갖고 계좌번호를 배우자 통장을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뒤에 돈이 10원이 띵동하고 들어왔어요. 10원이 들어왔어요. 10원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너 죽었어 이야기입니다. 너 죽었어 이제. 그래갖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제보를 해서 한 달 뒤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5년치를 다 비볐습니다. 5년치를 다 비볐는데 몇 억이 나온 거예요. 몇 억이 차명으로. 근데 이게 옷이 이게 그 사장님이 자기가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게 뭐가 나갔고 안 나갔고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이 장부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기도 뭘 팔았는지 몰라요. 창고에 처방한 2월 상품 같은 거 막 그냥 다 줘버리면 뭐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걸렸어요. 걸려갖고 한 개 물었습니다. 한 개. 한 개가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여기 롯데마트 안에 피아노 하시는 분이 7년 전이죠. 7년 전에 피아노를 파시다가 거기도 현금 장사가 되게 많거든요. 피아노를 하시면서 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장부를 하시다가 한 달 뒤에 가셨는데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세무서 이래갖고 걸렸다. 차명 걸렸다. 어떻게 방법 좀 마련해달라고. 그분들은 중고 피아노하고 이런 거를 사올 때 일반 가정집에 가서 매입 자료도 없이 그냥 돈 주고 사와요. 현금 주고 사와요. 그럼 몰라요. 이게 매입 자료가 없어요. 그 통장에는 자기 배우자 통장에는 다 수익금이에요. 이게 이익이라 이익. 그것도 매덕돼요. 5년치 따지면 무조건 매덕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아웃도어 매장하고 관광버스 회사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딜을 한 거죠. 성수기에 차 한 대 값이 100만 원인데 자 현금 줄게 아니면 뭐 송금해 줄게. 버스가 여러 대 있는데 관광버스 회사가 여러 대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를 대표자 혼자 차를 다 못 삽니다. 한 사람 그 직원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운전사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자 그러면 이게 차량 등록은 회사로 돼 있지만 이게 차 한 대 한 대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 그 실질적으로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 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2대, 3대 해갖고 300만 원인데 좀 깎아달라 해서 27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돈을 진짜 기분 나쁘면 1원을 통장으로 송금을 해요. 그게 이제 5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5년치가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요즘은 이거를 세무서에서도 어떤 힘도 안 들이고 가장 쉽게 돈 번 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 예전에 어떻게 뭐 세무 공무원을 뭐 어떻게 또 삶아가 밥도 사고 뭐 뇌물도 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무마시키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통합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보셨어요? 중고자동차 사보셨어요? 사무실 가보셨습니다. 거기 가면 사장 한 명 있고 딜러가 2~3명 있습니다. 직원이라 그러는데 딜러가 있습니다. 딜러가 있는데 딜러도 자기 명함을 파놨어요. 근데 거기다 자기 명함에 자기 계좌번호를 적어놨어요. 아주 쉽죠? 상사마다 한 군데 들러가고 명함 한 개씩 받아갖고 이런 송금을 다 해버립니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GS 매매 자동차 상사, 여기는 삼성 자동차 매매 상사인데 사장은 한 명이에요. 사장은 한 명인데 명함은 3장 있어. 그리고 계좌번호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말하는가 하면 이게 다 차명이라는 차명. 이런 데 갖고 꿈이 돌고 대구 돌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그랬죠. 회장님 저 오셨네. 회장님 안 걸렸습니다. 2번 걸렸어. 제가 그때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때 쌀장사다가 차명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죠. 그때 저도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운 좋게 해결 잘 됐었어요. 이게 사장님도 재고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차명으로 받은 통장이 쌀이 어디서 나간지 모르시는 거라요. 매입자료도 없는 거라. 사모님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수입이자 이익이라 이익. 이게 몇 억이 되고 10억 가까이 되고 10억.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차명계좌가 세금을 그때 신고를 안 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옛날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계산서는 B라는 사람한테 계산서를 다 끊어냈어요. 다 끊어냈는데 A라는 사람한테는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자료 판매했는 거고 B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쌀만 주고 돈은 안 받았으니까 그거 하고 자 그게 참여가 섞여 있었어요. 해명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수익이 좀 덜 될 정도인데 네. 아웃도어 하신 분이 이제 옷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입금을 가족 분량으로 해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고하지 않고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한테 예. 입금을 해서 예. 받아요. 그러면은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 수익금을 누락시키려고 그 사람 통장 내가 믿는 사람 그 사람 통장 가르쳐주고 그 사람 다 뒤지죠.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면 모르죠. 예, 사모님 그래 하고 계시면 하지. 아니 거기에 여기에서 죄송한데 예. 이거는 또 조금 다른 건데 예를 들어 아들한테 결혼하는데 집을 사는데 집안이 3억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 요 이야기 마무리 짓고 제가 질문 받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그 자동차 상사 그걸 아는 사람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은퇴한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알아서 그거를 전국을 돌며 매듭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말 못해요. 우치 맞버리니까. 뭐 법을 그거는 이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새파랗지 이게 신고하면 차명계좌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안전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겠죠. 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이게 아까 AI 오픈 AI로 해갖고 뭐 시스템 구축해갖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돈을 지키는 게 차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시면 아까 그 현금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차명으로 현금 받으면 지금 모든 업종이 거의 다 현금 영수증 발행 업종으로 거의 다 바뀌었을 거라요. 저도 다 외우지 못하고요. 근데 그거를 10만 원 이상 발행을 안 해버리면 50%가 벌금이 걸립니다. 세무조사 받으면 벌금이 나와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런 거 누락했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를 내가 누락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95만 원 세금입니다. 세금하고 벌금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은 게 다 티나. 매출되는 그냥 벌칙으로 다 티나옵니다. 네.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는 거 중요한 거고 지키는 거 차명계좌 쓰지 마시고 우리 이제 기장하는 업체 사장님들 몇 분이 지금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신데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고 계세요. 걸리면 저는 모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현금 업종이다 보니까 자꾸 그걸 이제 맛을 아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오늘하고 내일 기분이 틀린데 오늘 그 업체 갔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투명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요새 매출도 안 좋고 기분도 되게 안 좋은데 한번 찔러볼까? 이렇게 가. 그러면 그거는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익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찔른지를 몰라요. 그게 발설이 돼서 나가면 그 공무원도 잘려요. 네.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 공무원 비밀누설죄로 해서 잘려버립니다. 잘리면 그 사람은 연금이 없어져요. 연금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요.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평소 때 궁금하셨던 거 뭐든지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인상인데요. 네. 기업 공장을 만들었을 때 예전에 한계였어요. 문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은행이 나가다 보니까 1,500원 들어간다. 예. 그래서 내가 사용 안 하는 회사로 그거 주면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농협에 넣어줄게. 예. 그럼 농협이 나와서 공장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인 공장이다. 예. 그럼 은행 같은 경우 사실 국제적으로 가면 은행이 온라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도 기업 공장 아니지만은 예. 어차피 하니까 그걸 신고를 하세요. 안 합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기업 공장 하고 복식 이게 세법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 그래서 복식부기자 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 계좌를 틀어야 돼요. 다 틀어야 돼요. 한 개 틀어도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여러 개 써도 상관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차명은 아니더라도 내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다.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신고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상하면 찝찝하면 신고해야 돼요. 그것도 차명, 일종의 차명은 아닌데 그것도 찌르면 금액이 크면 거기를 들다볼 수가 있어요. 세무법은 재량입니다. 재량. 네, 그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년에 뭐 한 여기 이 다른 통장으로 내가 한 4, 500만 원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걱정할 수도 없는데 이쪽으로 다른 통장, 사모님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받은 게 한 1억, 2억이 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간다. 참아볼까? 제 경우가 아니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제 아들 집을 생각하는데 이어 부모가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들한테 주면은 이게 상당히 기록이 남으니까 예비면을 하는 게 지금 해서 예. 같이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가 나올까요? 복구를 보기요. 이게 이제 그게 여자분 며느리 되시는 고분한테 이게 그 얘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 옆에 안경가게 이야기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안경가게 그 시내 안경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간이가세 기준이 4,800이었는데 지금 1억 400입니다. 1억 400. 매출이 1년에서 1억 400 넘어가면 일반이고 아래는 간이고 그 당시는 4,800 밑으로가 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 매출은 시내 2번도로에서 매출이 커요. 근데 매년 4,700, 4,600, 4,750 계속 이렇게 3년, 4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이 있으니까 주체를 못 하시니까 그때 각거래들 사신 겁니다. 그런지 아시죠? 그 당시엔 차가 제일 좋았어요. 사고 나서 바로 세무조사 나왔어요. 매출이 4,700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래를 6천, 7천만 원 주고 사느냐. 그 DB 가서 조사해가 쭉 다 쏟아내죠. 그거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이게 며느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서 그 부동산을 살 능력이 되면 세무서에서 무슨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두 분 다 아들도 능력이 없고 며느리 되신 분도 능력이 없으면 양가에서 분명히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받아갖고 산 거잖아요. 하늘에서 부동산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요. 예. 그거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오피스텔요? 예. 사업자 대출. 예. 사업용으로. 예. 그거는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는 장부를 하는 경우 복식기장이라는 걸 할 때 그 비용이 다 인정이 돼요. 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말이 어렵죠. 예,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 쓰는 거 인출, 입출 쓰는 게 그게 그냥 가계부고요. 복식이라고 하는 건 계정을 4개를 써가지고 미수금도 적고 미지급금도 적고 막 이런 걸 현금도 적고 수익 비용 계정 과목도 적고 이래갖고 하는 게 그게 복식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런 세무서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세무서에서 보고했고 신고하면 그걸 인정해 주게 하는 게 그게 복식국입니다.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복식국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오피스텔 구입에 관계된 이자 비용을 다 인정해 줍니다. 네. 세금, 그 재산세? 재산세 왜 되죠? 취득세는 건물 원가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 원가고
거기에 관계된 지방세, 재산세죠. 재산세는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되고 수리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과금 다 비용으로 다 빠져요.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로 온답니다. 예. 예. 면세사업자요? 예. 예. 예? 그 사원이 면세사업자 아닙니까? 예. 그 뭐 하는데요? 예. 받으면 예. 발급해야 돼요. 예, 예.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거 해서 100% 면세로 하게 되면 공제되는 게 한 개도 없고요. 사모님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업 목적사항이 있습니다. 뭐 농업, 뭐 쌀 판매, 파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적어 놓잖아요. 그 중간에 뭐 도소매가 있는데 공산품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은 제조가 된 거거든요. 형질이 바뀐 거기 때문에 형질이 바뀐 거는 과세입니다. 과세이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사모님 1년 동안 따져보고 면세 매출이 90%고 10%가 과세 매출이에요. 그러면 얘가 과세 자료를 받으면 10%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받는 거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예. 그걸로 사업목적상을 그거를 한 개 올려갖고 하면 사업자 등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겸용사업자로 바뀌셔야 돼요.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로 바뀌셔야 돼요. 예. 예. 면세 매출이 더 많죠, 대신에. 예. 예. 예, 개인한테. 예. 이제 개인 그 판매하는 거는 의제 매입 세기라 그래서 주민번호하고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 성함하고 이름하고 사모님께서 통장으로 송금한 걸 갖고 계시면 의제 매입 세기라는 방법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108분의 8이라고 해요. 그것만 갖고 있어요. 예, 사업자 인분은 사업자 그리고 적당히 인가하십시오. 마이크 한 300만 원 줬는데 이걸 3천만 원 또는 불편하잖아요. 1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정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 300만 원씩 해놓고 10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게 말고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해줘야 돼요. 원래 해줘야 되는데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십시오. 원칙은 해줘야 돼요. 예. 예. 주택입니까? 상가 건물? 주택입니까? 상가 건물입니까? 예. 주택은 법에서 그냥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서 보일러 교체 비용하고 발코니 확정 비용 이외에는 다 수익 지출로 가버립니다. 예, 안 되죠.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궁금하신 걸 하나씩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요. 평소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세무사에서 잘해줬는데 예. 예. 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예, 예. 예. 아, 그거는 요즘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그거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서울에서 영업회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원래 받았는데 원래 기소분을 내가 고용이 0.5명 정도도 0.1만 증가해도 받거든요. 받는데 연평균으로 환산을 해서 명수를 계산을 하는데 증가를 해야 하면 내가 받는데 내년에 가서 고용한 인원수가 마이너스 0.1만 되면 다시 환급을 해요. 아주 주지가 되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서울하고 이런 데 내려오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 뒤에 독이 숨어 있습니다. 예. 예.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어요. 정리이 딱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오픈을 하셨어요? 오픈을 해줬어요? 오픈을 하면 해주시오.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사업자 등록. 예. 이제 그거를 그냥 현금 매출을 해서 면세 매출입니다. 그럼 통장으로 돈 들으면 기타 매출을 잡으면 됩니다. 세무서 가셔서 아니면 세무서 사무실 가셔가지고 매출이 얼마죠? 그러면 통장에 들어오는 게 1년에 5천만 원. 면세사업장 면허 신고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신고하시면 이게 세무서에서 보고가 되고 이게 소득세 신고를 지켜서 소득세 신고하고 날라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세무서 가시든지 수수료 아까우시면 수수료 아까우시면 세무서 가시고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세무서 사무실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콤플렉스도 가능하시면 컴퓨터 못 하시면 아까 AI 다 할 줄 아시면 하시면 돼요. 예. 예.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집을 예를 들어가지고 2억에 샀어요.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게 리모델링이 뭐 하는 거죠? 리모델링 인테리어하고 인터넷하고 완전히 예. 바꿨는데 예. 2억 3천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상품들은 2억이고 예. 외도는 2억 4천이 되면 예.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은 무슨 일이 아까 저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주택은 그 리모델링 하잖아요. 벽지, 싱크대, 욕조 다 안 됩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게 보일러 교체 비용하고 발코니 뚫어갖고 그 거실 확장하는 그 비용 빼고는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모델링이 없어요. 그 중간에 해도 인정되는데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 진짜 엄마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고춧가루를 주위에 천만을 주는 게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신고를 누가 했어요?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알았어요. 농업 농가
문과 소득은 10억까지 면세입니다. 아, 10억까지. 비과세, 면세가 아니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건강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작품이나 뭐 이런 거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들 목소리를 너무 잘 짰어. 예. 내가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뭐 이걸 했어요. 실을. 예. 이거는 3만 원. 예, 예. 근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리죠. 이거는 그리고 예. 이걸 이렇게 소질 조금 살았는데 상금이 남았어. 몇백만 원이. 예. 그래, 이전에 자녀한테 방금 좋아한다고 4천만 원이 잔존상 있습니다. 예. 순대병 마늘을 공장 넣지 말고 예. 잔존상으로 바로 입금하면 내가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 5, 6천만 원, 그, 상,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10년 동안 줄 수 있습니다. 6천만 원 준다 해야 뭐가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리는 거. 10년 동안 5천만 원. 모든 금융재산, 뭐 부동산 다 합쳐가지고 5천. 5천. 어쨌든 갈때 아까 뭐 6천만 원 줬다 그러면 그거를 잠 못 자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날 피고 그냥 주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 예. 네. 네. 잊지 마세요. 성공하셨죠? 현금 줬어요? 현금 줬어요? 이태리 비용이 돈이 많으시네. 집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태리 비용을 현금을 줬어요? 한 100만 원 돼요? 2천만 원 현금을 줬어요? 현금으로요? 인테리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그 방법 없어요.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매출이 높아질 것 같으면 나중에 그걸 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하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10%를 더 줘야 돼요. 예. 그 차라리 그럼 일반으로 내는 게 낫죠. 10% 해갖고 신고하고 내가 환급을 받으면 되니까. 이거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맞잖아요. 관리를 해서 예. 부가세 세금 계산 두 번째 말 것이지 아니면 일반으로 쓰는 것이 어느 게 저희들한테 유리할까요? 그게 매출이 이제 아니 내가 보기엔 매출이 비싸게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일반 사업자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간이로 봐야 되고 그럼 세금 계산서 못 받으세요. 인테리어 비용 계약서나 받아놓고 통장에서 돈을 뺏는 흔적이 있잖아요. 2천만 원 뺏는 흔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인테리어 이용을 하는 거다. 건물에 대해서 뭘 했다 해서 장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자산으로 등록해달라 그러면 돼요. 예. 그런 간이 혜택을 보셔야 된다는 소리. 그럼 매출에 대해서 10%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죠.
아니 와세 유형이 일반으로 바뀌는 거는 원래 매출 보고 이게 내년 하반기에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7월 1일부터. 예? 예? 앞면. 네. 예. 많이 하시니. 그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면 돈은 누가 딸이 받았어요? 예. 다시 줬으면 상관없어요. 예.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땅으로 파는 내 땅이 아니 내 집을 줬다. 내 땅인데 예. 내 땅에 집을 줬어요. 누구 명의로요? 땅 주인이 땅 주인이 네. 자기 명의로 네. 건물 지었는데 네, 지었는데 그렇게 거기 쓰는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까 짓지 말고 집을 안 지어도 땅으로 지금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팔았을 때 네. 그게 궁금하신 거죠? 건물을 제가 팔았을 때 세금 예, 그게 대지 상태로 팔면은 그게 비삼용 토지라서 10% 세금이 11%가 더 나와요. 근데 집을 지어갖고 팔면은 2년 보유하면 구민지방은 서울 저거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2년간 살아야 되고 구민은 보유만 하면 되니까 사모님이 집이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집을 올려갖고 팔면 비과세입니다. 집이 있으면 과세가 되죠. 과세 되는데 아까처럼 나대지로 파는 것보다 11%가 적어요. 땅 보유 기간은 얼마나 있어요? 2년 이상. 2년 더 많이 있어도 세금을 더 내려가죠. 장기 보유 공제가 그 차액의 30%까지 빼지니까 세금이 점점 줄어들죠. 예, 15년까지 보유하면 30%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건물 짓을 때와 건물 짓지 않을 때는 세금을 안 받고 15년 장기 보유 땅에다가 예. 땅으로 파느냐 건물을 제가 파느냐에 따라 15년 보유를 해도 건물이 없으면 비삼용 토지라서 무조건 세금이 많고요. 15년을 보유하건 2년을 보유하건 건물을 지어가 팔면은 뭐 이게 비과세 같으면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아까 사모님처럼 집이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15년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상가는 과세입니다. 무조건 다 과세하세요. 질문은 좀 있으십니까? 예. 예. 어떤 식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1억 미만하는 거는요 월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이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임대소득인 이자가 아니고 월세 소득하고 보증금 있죠. 보증금 월세만 받는 게 있고 보증금이 있거든요. 보증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주 이자라 그래요. 그거를 임대인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서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아 먹는다. 이게 이렇게 계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1억
기준시가 1억 미만은 간주이자를 계산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월세는 다 과세를 두드리 맞아요. 이해가세요? 네. 35만 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월세는 쓰고 만 원만 받아주신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게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달받은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강의 전해주신 윤호종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후 예정되어 있던 수스톱타운대 포레스트고는 오늘 강풍과 낮은 기온으로 안전상 부득이하게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체 프로그램은 편백베개 만들기와 아파보울 만들기입니다. 10분간 휴식 시간 가지고 5시까지 자리로 돌아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